새벽 5시 반. 도시가 아직 잠에서 덜 깬 시각이었다. 골목 안 낡은 목욕탕, 무궁화탕의 굴뚝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간판의 페인트는 반쯤 벗겨졌지만 그 자리에서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탕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같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물비누 냄새와 뜨거운 김이 뒤섞인 오래된 사람들의 냄새였다. 6시 정각이 되면 어김없이 한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섰다. 이름은 오영배. 71살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손끝으로 밥을 벌어온 식의 수리공이었다. 지금은 작은 골목 모퉁이에 낡은 간판을 걸어두고 하루에 몇 개 들어오지 않는 손목시계를 고치며 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교했지만 등은 굽고 걸음은 느려졌다. 오영배는 늘 탈의실 3번째 사물함을 썼다. 39년째였다. 그가 처음 이 탕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물함을 쓴 적이 없었다.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채 탕 안으로 들어서면 그가 향하는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다. 온탕 앞, 왼쪽에서 3번째 자리. 사람들은 그 자리를 두고 은근히 오씨 자리라 불렀지만 정작 오영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게 웃기만 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늘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6시 5분, 정확히 5분 늦게 문을 여는 여자였다. 이름은 이순자, 68이었다. 젊어서부터 바느질과 옷감을 다뤄온 손으로 지금은 시장 어귀에서 작은 한복 대여점을 꾸리고 있었다.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였지만 명절이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이순자 역시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온탕 맞은편 3번 타일이 깨진 그 자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물속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있는 버릇이 있었다. 오영배가 마주 보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이 없었다. 인사조차 나눈 적 없었다.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몇 년 전부터는 하지 않게 되었다. 서로의 존재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을까? 아니면 굳이 말을 걸 이유가 없어서였을까? 목욕탕을 드나드는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종종 수군거렸다. 저 두 분은 매일 저 시간에 오시면서 왜 인사도 안 하실까?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오영배는 못 들은 척 물속으로 얼굴을 담갔다. 사실 오영배는 알고 있었다. 이순자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순자도 알고 있었다. 오영배라는 이름을. 그러나 두 사람 다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마치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40년을 그렇게 스쳐 지나왔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오영배가 3번 자리에 앉아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이순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걸어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스쳤다가 이내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김이 자욱한 탕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무궁화탕은 이제 낡고 오래된 곳으로 통했다. 젊은 사람들은 찜질방이나 헬스장의 샤워 시설을 찾았고 이런 재래식 목욕탕을 찾는 이는 대부분 나이 든 이들뿐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그 아들이 마지못해 가게를 이어가고 있었다. 손님이 줄어드는 만큼 탕의 온기도 조금씩 식어가는 듯했다. 그럼에도 오영배와 이순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이 낡은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영배에게는 홀로 사는 집의 적막함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순자에게는 가게 문을 열기 전 홀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오영배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나가 살았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시계를 고치듯 하루하루를 조용히 수선해가며 살고 있었다. 부서진 톱니바퀴를 맞추듯 무너진 마음의 어딘가를 매만지며. 이순자 역시 혼자였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워냈다. 딸은 결혼하여 먼 도시에 살고 있었다. 명절이 아니면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다. 한복 대여점의 낡은 유리문을 매일 아침 밀어 열며 그녀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날 탕 안에서 몸을 씻던 오영배가 갑자기 허리를 짚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오랜 세월 굽은 등으로 시계를 들여다본 탓에 허리는 늘 그의 약점이었다. 순간적으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그는 짧게 신음을 삼켰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것은 다름 아닌 이순자였다. 40년 가까이 눈길만 스쳐온 그 남자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주저앉으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순자의 목소리가 오영배의 귀에 닿았다. 낮고 조용한 음성이었다. 오영배는 순간 통증도 잊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물기 어린 눈으로 마치 오랜 세월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순자는 그의 팔을 부축해 벽 쪽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흐른 침묵은 40년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다. 목욕탕의 낡은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벽에 걸린 그 시계 역시 오래전 오영배의 손을 거쳐간 것이었다. 태엽이 자꾸 늦어진다는 주인의 부탁에 그가 무료로 고쳐준 시계였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탕 안에 아무도 없었다. 오영배는 그런 사람이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이순자는 그의 등을 살며시 받쳐주며 자리에 앉혔다. 물방울이 그녀의 팔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오래된 병입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영배의 목소리에는 옅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대화였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순자는 그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굽은 등, 마른 어깨,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그 등에 오래 머물렀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스쳤지만 그녀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등 좀 밀어드릴까요? 말이 먼저 나온 뒤에야 이순자는 스스로도 놀랐다. 40년간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남자에게 오늘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네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처럼. 오영배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낯선 이의 손길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누군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순자의 손이 그의 등에 닿았다. 떼수건이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오영배는 눈을 감았다. 등 뒤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시원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말수적은 두 사람 사이에 물소리만이 오갔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40년 동안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다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이상한 익숙함이었다. 등을 다 밀어준 뒤 이순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오영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성함이 이순자 씨 맞으시죠? 이순자의 손끝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오영배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오영배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이순자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미소였다.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 속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탕 안에서 새벽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오영배와 이순자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탕을 찾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오셨어요. 예, 오셨네요. 그것뿐이었지만 40년의 침묵을 생각하면 커다란 변화였다. 오영배는 며칠째 이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녀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을 너무 많이 바꾸어 놓았을 뿐이었다. 이순자의 한복 대여점은 시장 어귀 골목 안쪽에 있었다. 손님이 뜸한 평일이면 그녀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앨범을 꺼내 보곤 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그중 한 장,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꺼낼 때마다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이내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딸 지영은 가끔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었다. 엄마, 요즘 어때? 이순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그렇지 뭐. 가게도 잘 되고. 사실이 아니었다. 가게는 손님이 줄어 근근히 버티는 형편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늘 허전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오영배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의 시계방은 낡은 간판 하나로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시계가 고장나면 새 것을 사지 고쳐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돋보기를 끼고 낡은 손목시계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그에게 일이자 명상이었다. 그의 아들 성민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명절이면 잠깐 얼굴을 비췄지만 평소에는 전화도 뜸했다. 오영배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다들 저마다의 삶이 바빴다. 그저 저녁이면 홀로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밥을 먹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목욕탕에서의 짧은 인사가 늘어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더 많은 말을 나누게 되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가게에 일이 좀 있어서요.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오영배가 탕 안에서 문득 물었다. 그 혹시 학교를 어디서 다니셨습니까? 이순자는 순간 멈칫했다. 그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학교 이름을 말했다. 오영배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것은 그가 알던 그 학교였다. 그가 다녔던,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한 소녀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 왜, 그러세요? 오영배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돌렸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순자는 그 표정에서 뭔가 낯익은 그늘을 발견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보았던 그늘이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오랜만에 앨범을 다시 꺼냈다. 흑백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 해도 눈매만큼은 크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는 문득 낮에 본 오영배의 눈매를 떠올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앨범을 덮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영배 역시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여자용 손목시계였다. 태엽이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50년 가까이 간직해왔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을 하나씩 꺼내 보기 시작했다. 18살의 여름, 그리고 그 여름을 함께했던 한 소녀의 얼굴을, 목욕탕 3번째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직은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름은 이순자였다. 오영배는 그 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50년이 넘도록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이름이 이제야 눈앞에 얼굴과 겹쳐지고 있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늙은 손끝이 아니라 18 그 시절의 떨림이었다. 기억은 뚜렷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다. 그는 같은 반이었던 이순자를 남몰래 좋아했다. 말 한마디 붙이는 것도 어려워하던 순박한 소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와 시계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손목시계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는 그녀의 시계를 고쳐주고 그녀는 그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다. 짧지만 순수한 계절이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직접 고친 손목시계 하나를 선물했다. 시계 뒷면에 그녀의 이름을 새겨 넣은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였다. 하지만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오해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같은 반의 다른 친구가 이순자에게 오영배가 다른 여학생과 다정하게 걷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저 사촌 누나와 함께 걷던 모습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그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이순자는 그날 이후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오영배는 영문도 모른 채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겨울이 오기 전에 그의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오영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녀를 잊지 못했다.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는 종종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다. 세월이 흘러 그는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다. 그저 오래된 시계 하나를 서랍 깊숙이 간직해왔을 뿐이었다. 이순자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 역시 오영배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결혼 후에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오해를 하고 그를 밀어냈던 것은 아닌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시간이었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다. 그렇게 첫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묻힌 채 세월과 함께 흐려져 갔다. 이제 두 사람은 68과 71살이 되어 우연히도 같은 동네, 같은 목욕탕에서
40년 가까이 마주쳐왔던 것이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아니,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이유 모를 편안함으로 오영배는 상자 속 시계를 다시 손에 쥐었다. 이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야 할지 그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50년 전의 오해가 아직도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다면 이 진실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을 거듭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또 다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목욕탕에서 마주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영배는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목욕탕을 나선 오영배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오래도록 동네 골목을 걸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50년 전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18살, 교실 창가에 앉아 시계를 만지던 소녀의 옆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저녁놀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도 이런 노을이었던가.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시계를 건네던 그 여름날의 저녁도 이렇게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시계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시계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아내와 함께한 세월도 소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여름의 기억은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새벽 6시, 오영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내린 결심이었지만 막상 목욕탕 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탕 안은 여느 때처럼 뿌연 김으로 가득했다. 이순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영배는 늘 앉던 3번 자리에 앉아 물속에 손을 담갔다. 상자는 옷장 안에 넣어둔 채였다. 그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6시 5분, 문이 열리고 이순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어젯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그녀 역시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탕 안을 채웠다. 오영배는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영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혹시 고등학교 다니실 때 시계를 좋아하셨어요? 오영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시계를 만졌습니다. 친구의 시계를 고쳐준 적도 있고요. 이순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그 친구가 혹시 여학생이었나요? 탕 안에 정적이 흘렀다. 오영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걸 봐주시겠습니까?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시계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50년 전 18살의 그녀가 받았던 바로 그 시계였다. 이걸 어떻게 아직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영배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순자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날 제가 본 건 정말 사촌 누나였어요? 오영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사를 가야 했으니까요. 이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오해가 이제야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것은 뒤늦은 후회였다. 그때 조금만 더 그를 믿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오해만 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제 잘못도 큽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이 서린 공기 속에서 50년의 세월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탕 안에 다른 사람들은 두 노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순자는 시계를 다시 오영배에게 건네려 했다. 하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건 원래 이순자 씨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다. 50년 만에 되찾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50년 만에 되찾은 진실이었다. 오늘 목욕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영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이순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40년 가까이 침묵 속에 흘러왔던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목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두 사람은 목욕탕 앞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이른 아침 골목에는 신문 배달원의 오토바이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 고요했다. 이순자는 손에 쥔 시계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태엽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시계가 다시 째깍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영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나온 50년의 세월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에 먼저 떠났고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서울에서 삽니다. 지금은 시계방을 하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결혼했다가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딸 하나를 키웠는데 지금은 시집가서 멀리 살고요. 저는 한복 대여점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홀로 맞이하는 저녁 식사, 명절에만 울리는 전화벨, 텅 빈 집 안의 적막함 같은 것들이었다. 저는 사실 목욕탕에서 이순자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요. 이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손에 쥔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50년 전 18 소녀가 받았던 그 시계가 이제 68 노인의 손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오해로 시작되어 침묵으로 이어졌던 50년의 세월. 그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골목 어귀 붕어빵 장수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갔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쥔 시계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방과 후 텅 빈 교실, 창가에 스며들던 오후의 햇살, 그리고 서툰 손길로 시계를 고치던 소년의 진지한 옆모습.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날의 교실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해서도 오랫동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대신 그녀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손끝으로 오래된 천을 매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평생을 바느질과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실과 바늘을 만지는 시간은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8살이 되어 있었다.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그리움이 마침내 풀려나는 눈물이었다. 오영배 역시 잠들지 못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서랍 속 상자를 바라보며 이 진실을 알린 것이 잘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50년을 묵혀둔 진실을 더는 감출 수 없었다. 설령 그것이 이순자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된다 해도 거짓 속에 남은 세월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내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됐구나.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오영배와 이순자는 목욕탕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목욕을 마친 뒤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였지만 점차 오늘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손님이 왔는지, 날씨가 어떤지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두 분 요즘 부쩍 다정해지셨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오영배와 이순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옅게 웃을 뿐이었다. 부끄러운 감정과 설레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두 사람 다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순자의 가게에 오영배가 처음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였다. 시계방 문을 정리한 그는 조심스레 시장 어귀 한복 대여점 문을 두드렸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색색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다. 이순자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근처를 지나다가요. 잠깐 들러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사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걸어온 것이었다. 이순자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를 가게 안으로 들였다.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게 벽에는 오래된 한복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순자가 젊은 시절 직접 지은 것들이었다. 오영배는 사진들을 둘러보며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옷들 정말 곱습니다. 요즘은 이런 걸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결혼식도 다 양복, 드레스로 하니까요.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옅은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평생을 바쳐온 일이 점점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영배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
그 역시 시계방을 지키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시계는 다 고장 나면 버리고 새로 사더군요. 고쳐 쓰는 사람이 드물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업종에 있었지만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같았다. 그것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이순자가 오영배의 시계방을 찾았다. 좁은 가게 안에는 온갖 시계 부품들과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손님들이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오래된 시계들이 걸려 있었다. 이 시계들은 다 뭐예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몇 년째 기다리고 있죠. 언젠가는 찾으러 올 거라 믿으면서요. 이순자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오영배라는 사람은 버려진 것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고 보니 자신 역시 그런 사람에게 50년 동안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각자의 자녀들에게도 이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다. 오영배의 아들 성민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생기를 느꼈다. 이순자의 딸 지영 역시 어머니의 통화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은 이 관계를 자녀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나이 든 부모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을 자식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알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오영배는 이순자의 가게 앞에서 오래도록 서성였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꽃을 건네본 적 없는 그였다. 시계 수리공의 손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낭만은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는 몇 번이고 발걸음을 돌리려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게 문을 두드렸다. 이순자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색하게 꽃다발을 내미는 노년의 남자였다. 이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순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5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꽃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가게 안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70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50년 만에 되찾은 청춘의 온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순자는 오영배가 돌아간 뒤에도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다. 꽃다발은 낡은 유리병에 꽂혀 가게 한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이렇게 다시 설렘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했다. 평생을 딸 하나를 위해 살아왔고 딸이 결혼한 뒤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그녀였다. 오영배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다. 그는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이 그의 표정을 보고 한마디 건넸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얼굴이 훤하시네. 오영배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 50년 만에 되찾은 인연이 있다고. 그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가게로 돌아온 그는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아내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요즘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당신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다. 오영배는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새롭게 피어나는 이순자를 향한 감정이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삶이 그에게 허락한 또 다른 축복이었다. 며칠 뒤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몇몇 상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뒷말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식의 말들이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이순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 무렵 오영배가 가게에 들렀을 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그는 금세 눈치챘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영배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순자 씨,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해 줄 겁니다. 이순자는 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시장을 함께 걷고 저녁이면 나란히 산책을 나섰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한결같은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장 어귀 국밥집 주인 할머니는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보기 좋구먼.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그해 늦가을, 오영배는 오래도록 미뤄왔던 일을 하나 실행에 옮겼다. 그는 아내의 산소를 찾아 오랜만에 성묘를 하며 이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다. 무덤 앞에 앉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요즘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 당신에게 미리 말해두고 싶었어. 당신을 잊는 게 아니라 그저 남은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보내고 싶을 뿐이야. 가을 바람이 무덤가의 억새를 흔들며 지나갔다. 오영배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지나온 세월과 다가올 날들을 함께 헤아려 보았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오영배와 이순자의 관계는 동네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노년의 로맨스라며 부러움 섞인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오영배의 아들 성민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여자 화장품과 곱게 개어진 스카프였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게 다 뭡니까? 오영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순자에 대한 이야기, 50년 전의 인연, 그리고 최근 다시 이어진 관계에 대해서. 성민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성민아, 내 엄마를 잊은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시작하세요. 남들 보기에 어떻겠어요. 오영배는 아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비도 사람이다. 외로운 건 나이와 상관없어. 내 엄마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오영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한편 이순자의 딸 지영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가 오영배와의 관계를 조심스레 이야기했을 때 지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이순자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평생 혼자 살아온 엄마한테 이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모녀는 한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냉랭한 침묵 속에 놓였다. 이순자는 딸의 걱정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 주 목욕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자녀들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었다. 오영배는 아들의 반응을, 이순자는 딸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 다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이순자의 물음에 오영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부족했다. 두 사람 모두 자녀들의 반대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지켜낼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로서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그날 밤 오영배는 홀로 시계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들이 째까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다. 그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오영배는 문득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 외롭게 살지 말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것은 그의 상상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믿고 싶은 진실이었다. 이순자 역시 그날 밤 홀로 앉아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옮기고 싶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영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사랑 앞에서 자녀들과의 갈등이라는 낯선 시련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며칠 뒤 성민은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매일 혼자 저녁을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영배는 아들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다른 분과 함께 계신 걸 보니까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져서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제가 아직 어머니를 놓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성민아,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슬퍼하셨잖아요. 저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영배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 쌓여온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편 이순자와 지영 사이에도 비슷한 화해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지영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걱정만 앞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보다 제 걱정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아니야, 지영아. 내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다 알아. 고맙다. 모녀는 오랜만에 전화기를 붙잡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따뜻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무렵 오영배는 매일 저녁 홀로 지내던 습관을 바꾸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공책을 꺼내어 이순자와 다시 만난 이후의 하루하루를 짧게 적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순자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집 안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성민이가 여전히 서먹해한다.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아프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순자 씨가 지영이와의 통화 후 많이 힘들어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 그의 일기에는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동시에 이순자를 향한 마음을 더욱 분명히 확인해 갔다. 한편 이순자는 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날이면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아 손수건에 술을 놓았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내며 그녀는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아갔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오영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영배 씨, 저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지영이랑 통화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했거든요. 오영배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그저 곁에서 귀 기울여주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순자 씨, 지영이도 결국은 순자 씨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이순자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녀는 오영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함을 느끼고 있었다. 성민과의 대화 이후 오영배는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건넸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성민아, 내 엄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다만 아비도 사람인지라 남은 삶을 혼자 견디기가 버거웠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성민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지영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알아차렸다. 화장기 없던 얼굴에 옅은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에도 활기가 있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이순자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편지 잘 읽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이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무심한 게 아니라 다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지. 엄마가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다만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분인지. 이순자는 오영배와의 인연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딸에게 들려주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첫사랑, 오해로 인한 이별, 그리고 50년 만에 목욕탕에서 재회하게 된 사연까지. 지영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시계가, 그이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거야. 나를 잊지 않고. 지영은 어머니의 눈에서 오랜만에 보는 반짝임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엄마, 그럼 제가 그분을 한번 뵙고 싶어요. 며칠 후, 지영은 오영배의 시계방을 찾았다. 좁은 가게 안에서 그녀를 맞이한 오영배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지영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영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리고 가게 벽에 걸린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낡은 시계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시계들 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예, 다들 언젠가 찾으러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소중한 건 쉽게 버려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영은 그 말에서 오영배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50년 동안 시계 하나를 간직해온 사람이라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성민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쌓인 채 고향에 내려왔다가 아버지가 이순자와 함께 시장을 걷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편안한 웃음이었다. 성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날 저녁, 성민은 아버지를 찾아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시장에서 봤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신 거. 오영배는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봤구나.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건 오랜만에 봤어요. 오영배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성민아, 아비는 내 엄마를 잊은 적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만 남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성민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아버지,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오영배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부자간의 오랜 침묵 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지영은 오영배의 시계방을 나서기 전 벽에 걸린 낡은 시계들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문득 그녀는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시계는 누구 건가요? 오영배는 잠시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건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시던 할아버지의 시계입니다. 몇 년 전에 맡기고 가셨는데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시계를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가족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요. 지영은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오영배가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사연을 함께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오영배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오히려 좋은 분을 만난 거지요. 순자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50년 전의 그리움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지영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날 밤, 지영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그분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앞으로 잘 만나세요. 이순자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훔쳤다. 딸의 진심 어린 축복이 그녀의 마음속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까지 씻어내려주는 듯했다. 지영이 다녀간 뒤 이순자는 딸이 남기고 간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아두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그녀는 딸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던 날, 그녀는 그것이 마치 자신과 딸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하여 마음이 뭉클해졌다. 성민 역시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는 주말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의 시계방 일을 돕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버지의 손끝에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그는 묘한 감동을 느꼈다. 아버지, 이 일이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럼 멈춰 있던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다. 오영배의 말에는 단순히 시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은유가 담겨 있었다. 성민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아버지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저녁, 성민과 지영은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동질감이 두 사람을 금세 가깝게 만들었다. 저희 아버지랑 지영 씨 어머니 정말 좋은 인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두 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게 보기 좋아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모님의 관계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두 가족은 그렇게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성민은 아버지의 시계방 한쪽에 오래 방치되어 있던 낡은 진열장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진열장 안에는 손님들이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손목시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문득 궁금해져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시계들 중에 정말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영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다. 몇 번 있었지. 10년 만에 찾으러 온 사람도 있었단다. 그 사람 말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왔는데 이 시계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더구나. 성민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을 이어주는 자리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 가게 물려받으면 안 될까요? 오영배는 아들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요즘 부쩍 이런 일이 의미 있어 보여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과 기억을 지켜주는 일이요. 오영배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꾸나.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아비는 정말 기쁘구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오영배와 이순자의 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성민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조금씩 잦아졌다. 지영 역시 어머니의 행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어느 추운 날 아침, 오영배가 평소처럼 목욕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순자는 이상한 예감에 시계방으로 향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고 두 사람은 함께 집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문을 연 오영배의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안색이? 오영배는 힘없이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다. 검사 결과 오래전부터 알아온 심장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큰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이순자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 성민은 처음에는 그런 이순자를 어색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버지 식사는 제가 챙길 수 있는데 순자 씨가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그의 곁에 있고 싶어요. 이제 와서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성민은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순자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병실에서 오영배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순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서 밤을 새우신 겁니까? 당연하죠. 당신 혼자 이런 일을 겪게 둘 수는 없잖아요. 오영배는 그녀의 손을 힘없이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 서서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가 홀로 견뎌온 세월,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온기.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오영배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그의 곁에는 이순자와 성민이 함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순자 씨와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제가 반대했던 거 죄송해요. 오영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이 그 어떤 약보다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고맙다, 성민아. 정말 고맙다. 이순자 역시 성민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성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성민 씨,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앞으로 아버님 잘 모실게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이순자는 오랜만에 요리를 하며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을 되살렸다. 오영배는 오랜만에 집안에 퍼지는 음식 냄새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오영배는 창밖에 눈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이순자는 그 말에 미소로 화답했다. 병상에서의 위기를 겪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자녀들의 마음도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병실에서의 며칠 동안 이순자는 매일 아침 죽을 끓여 병원으로 향했다. 손수 쓴 전복죽과 채소죽을 번갈아 가져오며 그녀는 오영배의 회복을 정성으로 도왔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그 정성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두 분 정말 다정하시네요. 부부신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이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영배는 그 말을 듣고 힘없는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아내가 떠난 후로 홀로 견뎌온 세월 동안 그는 아플 때조차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있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오영배에게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곁에서 챙겨주실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오영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이제는 단순한 인연을 넘어 그의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자신도 그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밤, 오영배는 잠결에 낮게 신음을 흘렸다. 이순자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밤새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벽녘 오영배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온기였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이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려 했다. 그 움직임에 이순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 깨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자 씨가 밤새 이렇게 계셔서 그런가 봅니다. 이순자는 옅게 웃으며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많이 내려 있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영배는 힘없는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제가 순자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만의 고요하고 깊은 유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퇴원 준비를 하던 날, 담당 간호사가 짐을 정리하는 이순자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두 분 이야기, 병동에서도 화제였어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이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나 봐요. 병실을 나서기 전 오영배는 그동안 신세를 진 의료진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특히 담당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다시 건강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음 편히 즐겁게 지내시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이 운전을 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고맙다 성민아.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나를 걱정하는지 새삼 느꼈다. 이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오영배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들판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위기를 넘긴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남은 생동안 지켜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성민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처음으로 이순자와 단둘이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병원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는 아버지의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이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한결같은 점이요.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심.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더라고요. 성민은 그 대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왜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 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오영배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순자와 함께 새해 첫날 근처 사찰을 찾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해 소망을 빌었다. 오영배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순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녀들이 진심으로 이 인연을 축복해 주기를. 성민과 지영은 그의 설날 처음으로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오영배의 집 거실에 모인 네 사람은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성민과 지영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많이 웃으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지영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두 사람은 부모님의 행복을 지켜보며 자신들 역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 오영배와 이순자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오영배는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말을 꺼냈다. 얘들아,
사실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성민과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오영배는 이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정식으로 함께 살아볼까 한다. 혼인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은 시간을 서로 곁에서 지키며 살고 싶구나. 순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성민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님, 저는 찬성이에요. 두 분이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성민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오영배와 이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50년 전 오해로 갈라졌던 두 사람이 이제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동네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했다. 나이 든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순자는 그런 시선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다. 저 나이의 주책이라며.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말에 이순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목욕탕에서 만난 오영배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오영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순자 씨,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50년 만에 되찾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순자는 오영배의 말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요. 목욕탕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심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설날 아침, 오영배와 이순자는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다. 이순자는 오영배의 아내를 기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새어머니가 되어줄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해준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차례를 마친 후 성민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다시 웃으세요. 저도 이제 마음 편히 아버지를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즐겼다. 오영배와 이순자, 성민과 지영까지 네 사람이 마당에 둘러앉아 윷을 던지며 웃음꽃을 피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오영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0년 전 헤어졌던 그 여름의 슬픔이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어 자녀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오영배와 이순자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설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다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다. 윷놀이가 한창일 무렵 지영이 문득 오영배에게 물었다. 아버님, 저희 엄마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오영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답했다. 순자 씨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정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순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영배 씨도 참, 애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성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두 분, 정말 다정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애정 표현하시는 거 처음 봐요. 윷놀이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네 사람은 승부에 웃고 울며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다. 오영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로 이 저녁을 기억하리라 생각했다. 밤이 깊어 자녀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이순자가 문득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영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한 분명 계속될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 첫날 사찰에서 이순자는 불상 앞에 오래도록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오영배와의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후회 없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옆에 앉은 오영배 역시 눈을 감고 오랫동안 기도에 잠겨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절 마당의 오래된 종을 바라보았다. 안내판에는 이 종이 1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100년이라니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인연이네요. 이순자의 말에 오영배가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요. 우리도 저 종처럼 오래오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새해의 다짐을 나누었다. 이순자는 올해 안에 딸의 결혼기념일을 함께 챙기고 싶다고 했고, 오영배는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바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해 달력에 함께할 일정들을 적어 내려갔다. 자녀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다시 만난 날까지 달력 위에 하나둘 채워지는 일정들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나날들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기대에 부풀었다.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오영배와 이순자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성민과 지영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던 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청명한 겨울 하늘이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네요. 이순자의 말에 오영배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렇습니다. 50년 걸려서 이룬 일이네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 시선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뒤에 서로를 만난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이었다. 봄이 다가오면서 오영배와 이순자는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시장 근처의 작은 한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오영배의 시계방과 이순자의 한복 대여점 모두에서 걸어서 오갈 수 있는 위치였다. 이사를 준비하며 이순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러다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시절 오영배가 그녀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오영배의 서툰 글씨로 그날의 오해를 풀고 싶어 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순자야, 오해하지 말아줘. 나는 오직 너만을.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아마도 붙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것 같았다. 이순자는 그 편지를 들고 오영배를 찾아갔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오영배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50년 전 자신이 쓰다 만 편지였다.
이사 준비 중 우연히 옛짐 속에서 발견되어 이순자의 물건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이걸 그때 보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오영배의 목소리에는 옅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이순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온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이제야 서로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게 된 거잖아요. 오영배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만약 50년 전 두 사람이 다시 이어졌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을 각자 견뎌왔기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사하는 날, 성민과 지영이 함께 와서 짐을 날라주었다. 두 젊은이는 이제 친남매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작은 한옥 마당에 짐을 정리하며 네 사람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오영배와 이순자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성민과 지영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성민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구나. 이순자 역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영아, 엄마 걱정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하니까.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요, 엄마. 이제는 저도 마음이 놓여요. 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 끝에서 이른 봄의 꽃봉오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50년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재회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하는 삶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날 밤, 오영배는 이순자에게 조용히 손목시계를 다시 채워주었다. 50년 전 그가 직접 고쳐 선물했던, 그리고 50년 동안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시계였다. 새로 태엽을 감아 넣은 시계는 다시 째깍이며 시간을 새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 시계처럼 우리도 다시 시간을 함께 새겨갑시다. 이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계절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이순자는 한복 대여점, 진열장을 새롭게 꾸미고 있었다. 오영배는 시계방 일을 잠시 접어두고 그녀의 가게로 찾아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사장님, 요즘 정말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순자는 옅게 웃으며 오영배를 슬쩍 바라보았다.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주 오래 기다려온 일이요. 손님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순자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행복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가게 정리를 마친 저녁, 두 사람은 새로 이사한 한옥으로 돌아왔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매화나무 아래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다. 오영배는 그 평상에 앉아 이순자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낡은 손목시계 옆에 나란히 찰 수 있는 새로 맞춘 커플 시계였다. 이제 우리 같은 시간을 보며 살아갑시다. 이순자는 시계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50년 전 받았던 첫 번째 시계와 지금 받은 두 번째 시계, 그 사이에 놓인 50년의 세월이 이제야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마당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맞잡은 채 별빛 아래 앉아 있었다.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영배는 마당 한쪽에 작은 작업대를 마련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곳에 앉아 시계를 고치며 시간을 보냈다. 이순자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볕 좋은 곳에 한복을 널어 말리곤 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오후, 동네 아이들이 나당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을 구경하다가 궁금한 듯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부터 부부셨어요? 오영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란다. 아주 오래전에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첫사랑이었어요? 이순자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그래, 첫사랑이었지.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란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나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그 이야기는 곧 동네의 훈훈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게 되었다. 봄이 완연해지면서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꽃이 만발했다. 오영배와 이순자는 그 아래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했다. 50년의 그리움과 1년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가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다. 한옥으로 이사 온 뒤 첫 손님을 맞이한 날, 성민과 지영이 함께 집들이를 겸해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다. 성민은 아버지를 위해 새로 나온 시계 공구 세트를, 지영은 어머니를 위해 고운 색의 스카프를 준비했다. 두 분 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 오영배의 말에 성민이 웃으며 답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진짜 한 가족이잖아요. 지영 역시 이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 집 정말 아늑하고 좋아요. 두 분이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아 늦은 오후의 햇살을 즐겼다. 오영배는 새로 받은 공구로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영이 준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어때요? 잘 어울려요? 그럼요. 정말 곱습니다. 성민과 지영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어느새 편안한 친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새로 꾸려진 이 특별한 가족의 첫 저녁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다. 이순자는 이사한 한옥의 작은 방 하나를 손질하여 오영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아두는 공간으로 꾸몄다. 50년 전의 편지, 되찾은 손목시계, 그리고 새로 맞춘 커플 시계까지. 그녀는 그 방을 우리의 시간이라 이름 붙였다.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영배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 방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첫 사진이었다. 목욕탕 앞 평상에서 성민이 몰래 찍어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영은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이 사진 정말 소중히 간직하세요. 이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50년의 그리움과 되찾은 인연이 이제 작은 사진 한 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무궁화탕의 새벽은 여전히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다. 6시 정각, 오영배가 문을 밀고 들어섰고 6시 5분, 이순자가 뒤를 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집을 나서 목욕탕 앞에서 헤어졌다가 목욕을 마친 후 다시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3번 자리는 여전히 두 사람의 자리였다. 다만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 서로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었다. 40년 가까이 침묵 속에 스쳐 지나가던 자리가 이제는 하루의 시작을 함께 여는 따뜻한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고는 오히려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저렇게 늦게라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런 말들이 오갔다. 오영배의 시계방과 이순자의 한복 대여점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게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다. 오영배는 이순자의 가게에 걸린 낡은 한복들을 보며 손님이 뜸한 날이면 함께 앉아 예시하기를 나누었다. 이순자 역시 오영배의 시계방에 들러 그가 시계를 고치는 손끝을 오래도록 지켜보곤 했다. 성민은 이제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고향을 찾았다. 아버지와 이순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이제 당연하고도 따뜻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지영 역시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행복을 느끼며 마음을 놓았다. 어느 봄날 아침, 목욕탕에서 몸을 씻던 이순자가 문득 오영배에게 물었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나세요? 오영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순자 씨가 제 등을 밀어주겠다고 했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건넨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씨의 그 한마디가 제 50년의 그리움을 다시 살아나게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탕 안가득 스며들고 있었다. 물 위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래전 18 시절의 풋풋한 모습과 겹쳐지는 듯했다. 목욕을 마친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오영배는 이순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새기는 시간을 담고 있는 시계였다. 순자 씨,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후회 없이 삽시다. 네, 영배 씨. 이제 더는 놓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마주 잡았다. 골목 어귀로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오영배와 이순자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무궁화탕의 굴뚝에서는 오늘도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40년의 침묵과 50년의 그리움을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곁에서 남은 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3번 자리는 이제 단순한 목욕탕의 좌석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재회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오영배와 이순자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50년의 오해를 딛고 다시 만난 두 사람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언젠가 다시 마주할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인연을 알아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용기와 진심에 달려 있을 것이다. 동네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오영배와 이순자를 보고 신기한 듯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다. 저 두 분은 부부신가요? 항상 함께 다니시던데. 주인 아저씨는 웃으며 두 사람의 사연을 짧게 들려주었다.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기만 하던 두 사람이 결국 50년 전의 인연을 되찾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젊은 부부는 그 이야기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지. 이 동네에서는 다들 아는 이야기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니까. 오영배와 이순자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나서서 정정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놀라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50년 전 함께 다녔던 옛 학교를 찾았다. 세월이 흘러 건물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운동장 한편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그 나무 아래 서서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있었다.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순자의 말에 오영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그늘 아래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50년의 세월을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처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오영배와 이순자는 동네에서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젊은 연인들이 그들의 사연을 듣고 목욕탕을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화려한 관심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 우리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오영배의 말에 이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곁에 있다는 것 자체니까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목욕탕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지나온 하루를 이야기했다. 성민과 지영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말이면 종종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네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흐른 어느 날 오영배는 여전히 시계방 문을 열었고 이순자는 여전히 한복 대여점을 지켰다. 나이는 더 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온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한 시간만큼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목욕탕 3번 자리에는 이제 작은 이야기 하나가 전설처럼 남아 있었다. 40년의 침묵, 50년의 그리움, 그리고 되찾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이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연이란 결코 나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오영배와 이순자는 처음 등을 밀어주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함께 웃음을 나누었다. 그때 제가 용기 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순자의 물음에 오영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순자 씨가 그날 용기를 내어준 것에 평생 감사할 겁니다. 두 사람은 목욕탕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새로 이 동네에 이사온 젊은이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들, 그리고 그들 자신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얼굴들이었다. 사람 사는 게 참 신기해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들이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되니까요. 오영배는 이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자신도 5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무궁화탕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두 사람은 또다시 그 문을 밀고 들어가 3번 자리에 나란히 앉을 것이었다. 40년의 침묵을 넘어 50년의 그리움을 지나 이제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어느덧 두 사람이 함께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무궁화탕의 3번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세월은 흘렀지만 매일 아침 서로를 마주하며 짓는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목욕탕을 오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보며 저마다의 감상에 젖었다.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뒤늦게 자신의 잃어버린 인연을 떠올리며 씁쓸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인생의 황혼에도 여전히 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영배와 이순자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무궁화탕의 낡은 시계는 오늘도 째깍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 시계 역시 오래전 오영배의 손끝을 거쳐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멈춰 있던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 그것이 그의 평생의 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삶 역시 5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3번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이렇게 두 사람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채워가고 있었다.